메레오 바이오파마 그룹 ADR, 티커 MREO의 투자 포인트는 최근 1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핵심 파이프라인인 세트루수맙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됐고 그 결과가 시장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MREO는 전통적인 의미의 실적 성장주라기보다 임상 데이터 해석과 후속 전략에 따라 가치가 크게 흔들리는 고변동성 바이오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가는 0.3705달러 수준이며 장중 고가 0.403달러, 저가 0.2596달러를 기록했고 거래량이 7,866만 9,894주까지 폭증했습니다. 단기 수급이 과열될 수 있어 작은 뉴스에도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루수맙은 고령성 부전증 치료제로 개발되던 핵심 자산이었고 이번에 오르빗과 코스믹 두 개의 3상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르빗은 5세에서 25세, 총 159명을 대상으로 위약과 비교했고 코스믹은 2세에서 7세 미만, 총 69명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 치료와 비교했습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시험 모두 골절률 감소라는 1차 평가지표를 통계적으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골밀도, 그러니까 BMD 지표는 개선이 확인됐고 안전성에서도 새로운 큰 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밀도 개선만으로는 상업적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지표가 골절 감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임상에서 가장 강한 신호는 환자가 실제로 덜 다친다, 덜 입원한다 같은 하드 엔드포인트입니다. 이번 결과는 뼈의 밀도는 올라갔지만 그 변화가 골절 감소라는 결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그림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규제기관과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골절 측정 방식이나 기간, 표본수에 한계가 있었는가? 둘째, 특정 하위군에서는 효과가 더 뚜렷한가? 셋째, 추가 임상을 한다면 어떤 설계가 현실적인가? 회사도 이런 방향으로 추가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전 포인트는 재분석 결과에서 의미 있는 하위군이나 보조지표가 확인되느냐입니다. 그 결과가 없으면 프로그램 가치가 더 축소될 수 있고 반대로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 제한적이지만 반등의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MREO를 볼 때는 매출 성장보다 현금과 비용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자료 기준으로 2025년 9월 30일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은 4,870만 달러였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4년 12월 31일 현금 6,980만 달러와 비교하면 감소 흐름이 확인됩니다. 회사는 기존 계획 기준으로 2027년까지 운영 가능하다는 문구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29일 발표 이후 세트루수맙 관련 유럽 사전 상업화와 제조 관련 활동을 즉시 축소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곧 비용을 줄여 현금 소진 속도를 낮추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당분간 공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접고 생존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기마다 확인할 숫자는 현금 잔고, 연구개발 비용,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입니다. 세트루수맙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다음 축은 알벨레스타트입니다. 회사는 알벨레스타트 개발에서 FDA와 EMA와의 3상 설계, 특히 1차 평가지표 정렬이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파트너링 논의를 지속한다는 메시지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데이터만이 아니라 좋은 조건입니다. 선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마일스톤의 단계와 규모가 어떤지, 개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따라 MREO의 재무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중기 모멘텀은 알벨레스타트의 3상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거나 의미 있는 파트너십 조건이 공개되는 순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 과정이 지연되면 시장은 다시 자금 조달, 즉 희석 가능성을 먼저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MREO의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임상 리스크입니다. 3상 1차 평가지표 미충족은 프로그램의 가치 추정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파트너 의존 리스크입니다. 세트루즈맙은 파트너사의 판단이 향후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에마리오가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변동성과 희석 리스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거래량이 7,866만 9,894주까지 치솟은 것처럼 수급이 과열된 구간에서는 손절과 추격 매수가 교차하며 가격이 크게 요동칩니다. 전략적으로는 두 갈래가 현실적입니다. 보수적으로는 추가 분석 업데이트와 알벨레 스타트 파트너십 같은 공시 기반 촉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하거나 비중을 매우 작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공격적으로는 이벤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되 변동성 자체를 전제로 손실 한도를 먼저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확률이 바뀌는 순간 제만 가격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